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과목 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점검 중 작업 전에 수행되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작업 전에 수행해야 하는 일상 점검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주변의 정리정돈, 주변의 청소 상태, 설비의 방호장치 점검은 작업 전에 수행해야 하는 일상 점검이죠. 정답은 2번 생산 품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은 작업 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죠. 가공기계에 쓰이는 주된 풀프루프에서 가드의 형식으로 틀린 것은 인터록 가드, 조정 가드, 고정 가드와 정답은 2번 안내 가드가 아니라 경고 가드가 포함되죠. 기계 설비의 안전 조건인 구조의 안전화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재료의 결함 방지, 설계상의 결함 방지, 가공 결함 방지는 구조의 안전화이지만 정답은 1번 전압 강화에 따른 오동작 방지는 기능의 안전화죠. 인장 강도가 350메가파스칼인 강판의 안전율이 4라면 허용 응력은 몇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인가? 허용 응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안전율은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죠. 여기에서 허용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 안전율과 허용 응력의 자리를 바꿔주면 허용 응력은 안전율분의 인장 강도.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안전율이 4분의 인장 강도가 350메가파스칼, 350 계산하면 87.5 메가파스칼. 여기에서 단위가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죠. 문제는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를 물어봤으므로 메가파스칼을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로 바꿔주면 87.5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죠. 정답은 2번 87.5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선반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작업 중 절삭칩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죠. 2. 공작물 세팅에 필요한 공구는 세팅이 끝난 후 바로 제거해야 하죠. 정답은 3번 상의의 옷자락은 안으로 넣고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을 준비해야 하죠. 끈을 이용하여 소매자락을 묶으면 끈이 기계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어 위험하죠. 4. 공작물은 전원 스위치를 끄고 바이트를 충분히 멀리 위치시킨 후 고정해야 하죠. 연삭 작업에서 숫돌의 파괴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3. 숫돌에 큰 충격을 줬을 때 4. 숫돌의 회전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에는 숫돌의 파괴 원인이지만 정답은 2번 연삭 작업 시 숫돌의 정면을 사용하는 바른 연삭 작업은 숫돌의 파괴 원인이 될 수 없죠. 휴대용 동력 드릴 작업 시 안전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드릴의 손잡이를 견고하게 잡고 작업하여 드릴 손잡이 부위가 회전하지 않고 확실하게 제어 가능하도록 한다. 2. 절삭하기 위하여 구멍에 드릴날을 넣거나 뺄 때 반발에 의하여 손잡이 부분이 튀거나 회전하여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팔을 드릴과 직선으로 유지한다. 3. 드릴이나 리머를 고정시키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 금속성 망치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고정 또는 제거한다. 4. 드릴을 구멍에 맞추거나 스핀들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드릴날을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드릴 작업 시 안전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드릴이나 리머를 고정시키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금속 망치를 사용하면 안 되죠. 드릴 척앤들이나 드릴 복기를 사용하여 확실히 고정하거나 제거해야 하죠. 그렇죠? 다음 중 절삭 가공으로 틀린 것은 1. 선반 2. 밀링 4. 보링 가공은 칩이 발생하는 절삭 가공이죠. 정답은 3번 프레스 가공은 소선 가공이죠. 프레스 방호장치 중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스윙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지름이 4mm 이상이어야 하죠.
정답은 2번. 스윙끈의 길이는 작업자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하죠. 3. 스윙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죠. 4. 손목 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역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죠. 광전자시 방호장치의 광선에 신체의 일부가 감지된 후로부터 급정지 기구가 작동 개시하기까지의 시간이 40m/s이고 광축의 최소 설치 거리가 200mm일 때 급정지 기구가 작동 개시한 때로부터 프레스기의 슬라이드가 정지될 때까지의 시간은 약 몇 ms인가? 프레스기의 슬라이드가 정지될 때까지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안전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1.6 곱하기 tm이고 이때 tm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t1은 방호장치가 작동한 시간, t2는 프레스의 최대 정지 시간이죠. 문제의 조건에서 광축의 최소 설치 거리, 안전거리가 200mm, 200은 1.6 곱하기 광선의 신체의 일부가 감지된 후로부터 급정지 기구가 작동 개시하기까지의 시간 40ms, 40ms 플러스 t2. 양변을 1.6으로 나눠주면 1.6분의 200은 40 플러스 t2. t2는 125 마이너스 40이죠. 계산하면 85ms. 정답은 2번, 약 85ms죠. 롤러기의 앞면 롤러의 지름이 300mm, 분당 회전수가 30회일 경우 허용되는 급정지 장치의 급정지 거리는 약 몇 밀리미터 이내여야 하는가? 급정지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급정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로 나뉘죠. 표면 속도가 30m/min 미만일 때는 3분의 파이 d 곱하기 1. 표면 속도가 30m/min 이상일 때는 급정지 거리는 2.5분의 파이 d 곱하기 1. 이 문제에서 표면 속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롤러의 표면 속도를 먼저 구해보면 1000분의 파이 dn이죠. 이때 d는 롤러 원통의 직경, n은 1분간 롤러가 돌아가는 회전수 rpm이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000분의 파이 곱하기 롤러의 지름이 300mm, d 300 곱하기 분당 회전수 30회, 30 계산하면 28.26m/min. 30m/min 미만이므로 공식은 파이 d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급정지 거리는 파이 곱하기 롤러의 지름 300mm, 300 곱하기 3분의 1 계산하면 314mm. 정답은 4번. 급정지 거리는 약 314mm 이내여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벽은 가연성이 아니라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의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해야 하죠. 정답은 2번.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계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하죠. 3.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0mm 이하가 아니라 1.5mm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해야 하죠. 4. 발생기실을 5개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계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0m 이내가 아니라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하죠. 보일러 부하의 급변, 수위의 과상승 등에 의해 수분이 증기와 분리되지 않아 보일러 수면이 심하게 솟아올라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은 정답은 1번. 프라이밍에 대한 설명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사용 압력과 상용 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하여 정상 압력으로 유도하는 방호장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보일러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 제한 스위치를 사용하죠.
이 문제는 2012년, 15년 2회, 20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업용 로봇 작업을 수행할 때의 안전조치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로봇 작업의 안전조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자동 운전 중에 안전방책의 출입구에 안전 플러그를 사용하여 인터록이 작동하도록 해야죠. 2번. 액추에이터의 잔압 제거 시에는 사전에 안전블록 등으로 강화 방지를 한 후에 잔압을 제거해야 하죠. 정답은 3번. 로봇의 교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매니플레이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정해진 속도에 따라서 해야죠. 4번. 작업 개시 전에 외부 전선의 피복 손상, 비상정지 장치를 반드시 검사해야 하죠. 지게차의 방호장치인 헤드가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일 것. 2.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는 1.5m가 아니라 1m 이상이죠. 3. 지게차에는 최대 하중의 2배, 5톤이 아니라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 포정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할 것. 4.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는 1.8m가 아니라 2m 이상이어야 하죠. 컨베이어 방호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역전 방지 장치에는 롤러식, 라첼식, 밴드식, 전기 브레이크식, 스러스트 브레이크 등이 있죠. 2. 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죠. 정답은 3번. 구동부 측면에 롤러 안내 가이드 등의 이탈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죠. 4. 롤러 컨베이어의 롤 사이에 방호판을 설치할 때 롤과의 최대 간격은 8mm가 아니라 5mm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할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제동장치 2. 광과방지장치 3. 과부하 방지장치는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이지만 정답 4번 파이널 리밋 스위치는 승강기의 방호장치죠. 크레인용 와이어 로프에서 보통 꼬임이 랭 꼬임에 비하여 우수한 점은 1. 수명이 길고 3.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4. 소선의 접촉 길이가 긴 것은 랭 꼬임의 특성이죠. 정답은 2번 오른쪽 그림에 킹크의 발생이 적은 것은 보통 꼬임의 특성이죠. 강자 성체의 결함을 찾을 때 사용하는 비파괴 시험으로 표면 또는 표층, 표면에서 수 밀리미터 이내에 결함이 있을 경우 누설 자속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결함을 검출하는 시험법은 육안으로 결함을 검출하는 시험 방법을 찾는 문제죠. 와류 탐상 시험, 초음파 탐상 시험, 방사선 투과 시험은 비파괴 시험이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죠. 정답은 2번 자분 탐상 시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이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